뇌말까지 깊숙이 들어온 뇌 이야기. 교육의 본질은 가르치는 것이지만 더 좋은 교육은 교사나 부모가 자녀의 뇌 속에 잠재해 있는 가능성을 끌어내주는 것인데, 고려대 김성일 교수와 함께하는 마음과 두뇌 발달에 좋은 교육에 대해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고려대학교 김성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제 교육에 관한 강연 들어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유엔 본부도 그렇고요. 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들은 미국의 교육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교육에 관심이 많은 걸까요? 미국의 학자들을 만나보면 정말 너무 부러워하죠. 한국의 교육 열과 교육 성취를. 근데 이제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건 그렇게 높은 성취를 얻기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네. 우리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과 수학을 잘하지만 세계에서 과학과 수학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해요. 자신감도 네. 없고. 네. 그러니까 좋은 성취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좀 희생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네. 재미있게 공부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런 얘기를 이번에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오늘 강연 통해서 정말 신나고 재미있는 공부가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실험과 과학적인 근거, 신나고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공부법. 교실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자, 왜 이 아이들은 잠을 잘까요? 지루해서. 왜 지루할까요? 반복돼서. 똑같은 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재미없고. 또?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 내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죠? 내가 그걸 거부하는 거고. 또 하나 이유는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혹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서. 등등. 자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던 애들도 가끔 이런 활동을 할 때를 보면 얼굴이 너무 밝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인라인을 타거나 좋아하는 팀을 응원할 때. 그죠? 재미있어 하죠? 이 사람들은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 또 즐겨해요. 얼마나 동기가 강하길래 저런 위험을 감수하고 저런 일들을 할까? 더 심한 경우죠? 컴퓨터, 쇼핑, 도박, 중독이에요. 중독은 동기로 치면 극도의 동기예요. 아주 극단적인 굉장히 강한 동기죠. 너무 동기가 강해서 다른 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기도 싫은 거예요. 하는 동안에도 조금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공부 이외에 나머지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건 전부 재미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재미가 사람 생활에서 중요하냐 하면 재미있는 것들이 생기는 요소를 한번 봅시다. 흥미라는 것은 학습 상황에서만 맞춰보면 학습자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좀 재미있어서 재미가 생길 수 있지만 내용 자체는 뻔한 거지만 활동을 재미있게 했다. 뭔가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했다. 내가 즐기는 활동을 했다고 하면 재미가 생기기도 해요. 학습자라는 것은 아이가 되기도 하고 어른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좀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적성이 있는 걸 하기도 하고 없는 사람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의 상호작용으로 재미가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재미가 생기는 거는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이 잘 됐을 때예요. 그런데 이 재미가 생기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 이런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첫 번째. 그렇죠? 재미있는 일을 할 때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만족감이 커져요. 재미있는 일을 할 때는 주의 집중도 잘 돼요. 시간 가는 줄 잘 모르고 몰입하게 되고 따라서 학습과 인지도 잘 일어나요. 재미있는 일을 공부할 때는 뭔가 학습이 잘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응원 같은 거 배울 때 굉장히 복잡한 동작이지만 금방 배워요. 거기서 학습이 있지만 내가 재밌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학습이 아주 잘 일어나죠. 가장 중요한 거는 행동적인 변화예요. 재미가 있는 사람들은 오래 해요.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다른 힘은 없어요.
단기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승부가 아닌 모든 성취에서 자발적으로 오래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어떤 힘도 없죠. 아주 강력한 동기예요. 그래서 흥미가 생기면 우리가 매니아가 되거나 무슨 그 동호인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모든 활동들이 재미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는 아주 가벼운 수준에서 우리가 뭐 생겼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치부해야 될 감정이 아니고 이 재미가 오래 보존돼서 사람의 행동을 통째로 뒤바꿔 놓고 그 일에 오랫동안 종사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집중을 할까요? 선생님의 말에 혹은 여러분은 지금 내 얘기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실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시카고의 아주 유명한 사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여기다가 삐삐를 채우고서 내가 이걸 누르는 순간에, 그러니까 삐삐가 울리는 순간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적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을 모니터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수업 시간이었어요, 근데. 역사 수업 시간이었어요. 동양의 역사에 대해서 서양 미국 애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이 수업을 하고 있는 중에 삐삐가 울렸어요, 딱. 그래서 학생들이 20몇 명이 자기가 하고 있던 생각을 적었어요. 그 20몇 명 중에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었던 동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은 딱 2사람. 나머지는 다 다른 일 생각했어요. 주말에 뭐 하고 놀까? 저 선생님 왜 이렇게 재미없게 강의할까?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2명이 동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2명의 동양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면 중국집에서 뭘 먹을까 하고 왜 동양 사람들은 옛날에 머리를 길렀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에 계속 집중해서 따라온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 내용을 따라오게 하기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집중을 하고 주의를 따라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재미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2가지 형태의 자극들이 있다고 봅시다. 하나는 이쪽 형태, 친숙하고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고 명확하고 안정적인 것. 다른 하나는 새롭고 복잡하고 놀랍고 모호하고 변화적인 것. 대상이 사람이든 영화든 사건이든 사물이든 그림 작품이든 뭐든지 상관없어요. 양쪽 중에 왼쪽 것 오른 것 중에 어느 게 더 재미있을까요? 오른쪽 거. 아주 많이들 얘기하시네요. 오른쪽 게 더 재밌다. 연구를 해봤더니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재밌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살짝 수정돼야 돼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새롭고 복잡하고 모호하고 변화가 있는 게 그 반대, 단순하고 친숙하고 기대에 딱딱 맞아떨어지고 명확한 것보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우리가 재미있다 이끌리는 이유는 이런 특성 때문일 가능성이 있죠. 자극의 특성이 이런 특성이에요. 여기 뭐가 보이세요? 말 말고 사람 말고 혹시 인디안이 보이진 않나요? 인디안? 잘 보세요. 인디안이 보이시는 분 보이시나요? 인디안 보여요? 예,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인디안이 숨어 있어요. 그죠? 굉장한 집중력을 지금 보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을 때 보이지 않았던 재밌는 거예요. 왜? 몰랐던 거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뭔가 뇌를 써서 없었던 걸 발견하고 있는 재미예요. 그죠? 뇌가 관여하면 스스로 조직화하고 무언가를 하면 재미를 느끼게 돼 있어요. 자기가 뭘 할 때 재미있는 거예요. 볼까요? 농담 이야기예요. 그냥 보세요. 하나, 둘, 셋. 재밌죠? 왜 재밌죠? 이 이야기가 왜 재미있는 이야기로 지각되시나요? 알던 내용은 어디서 오는 거죠? 그렇죠. 앞에 2문장을 보면서 다음 내용을 내가 알던 지식을 통해서 기대했는데 기대에 어긋난 거예요. 기대에 어긋나는 건 재밌죠. 기대에 어긋나는 건 심리적으로는 놀람을 유도하는 거예요. 놀라지 않고서는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내 기대에 딱딱 맞아떨어지면 드라마도 스포츠도 운동 경기도 재미가 없죠. 내 기대에 계속 어긋나게 했을 때 재미는 점점 더 커져요. 물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어긋나야 돼요. 너무 많이 어긋나면